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썰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지만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웃음과 분노, 그리고 통쾌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요. 정체가 밝혀진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바로 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 살고 있는 30살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1년 전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결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사실 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 순식간에 깨져버릴 정도로 그의 가족들은 도무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이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학벌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그저 국민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저희 엄마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정작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요. 사실 제 엄마는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그분이 운영하시던 작은 방직 회사를 혼자 물려받아 기어이 성공까지 이뤄낸 유능한 사업가세요. 아빠는 어느 날 평소처럼 잠에 드셨다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겨진 건 우리 남매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에게 넘겨진 작은 회사 하나뿐이었죠. 엄마는 그때부터 정말 모든 걸 걸고 일하셨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지만 결국엔 해외로 수출할 만큼 성장했죠. 가정주부였던 분이 중소기업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여러 번 무시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겪은 무시는 내가 끝내 없애고 말겠다. 그 마음 하나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경계하던 그 무시와 오만함이 제 예비시댁에게서 그대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엄마가 국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식피식 비웃고 나중엔 대놓고 엄마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조롱했어요. 진짜 듣는 제가 다 손이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할 성격은 아닙니다. 엄마가 눈앞에서 무시당하는데 침묵하는 딸은 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예비시댁 사이엔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만했던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제가 어떻게 혼쭐 내줬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성실하고 차분한데 알고 보니 속까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말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국졸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가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다니 대단하신 분이네요. 존경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예비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자기야,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자기랑 결혼해서 평생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 혼자 자기랑 동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비록 모아둔 돈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셔드리자. 나 그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남자야. 그 말에 저는 눈물까지 날 뻔했어요. 아, 이 사람이면 나랑 우리 엄마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예비 남편은 아직 몰랐죠.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저 어려운 형편의 직장 생활하며 두 아이를 키운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일부러 돈 냄새 풍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사람들이 돈 보고 접근할까봐. 그게 엄마가 세상에 맞서 혼자 살아오며 배운 경계심이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가 어떤 분인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저희 엄마를 처음 뵙고 난 뒤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해줬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나도 사람을 조건으로 보는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둘만 보고 결혼하자. 예비 남편도 그제 한숨 돌리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당분간은 우리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인지 시댁에 말하지 말아줘. 난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모님께 혼자 두 아이 키운 어머니라고만 말씀드렸고, 제가 명문대에 대기업 다닌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까진 시어머니가 전혀 몰랐죠. 제가 어떤 집 딸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왜냐면 처음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척 시작됐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나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다영씨 반갑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러면 사부인 혼자 아이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땐 그 말씀이 어찌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곧이어 이어진 질문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고? 그냥 직장 다니세요. 아휴, 그 연세에 직장을 다니신다고? 그럼 아주 능력 있으시겠네. 혹시 명문대 출신이신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집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국민학교까지만 나오셨대요. 그래도 혼자 저희 남매 다 키우셨어요. 그래서 전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었나? 국민학교? 딸, 들었니?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있다네? 그 옆에서 신우이는 입을 가리고 속삭이는 척하며 말했죠. 헐, 엄마, 나 국졸이라는 사람 실제로 처음 봐. 충격이야. 제가 무슨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자 두 아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요즘 누가 학력 따지나? 예비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예비 남편도 바로 제 편을 들어왔습니다. 엄마, 연진아, 그만해. 엄마, 학력 얘기 나오는 것부터가 기분 나빠. 그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북졸이라는 사실을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마음속 깊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걸요. 식사 시간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미소 짓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식사 후 예비 시모를 도와서 설거지거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순간 두 사람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식탁에 턱 얹고 저를 보며 말했죠. 세상에, 엄마가 국졸이라니? 언니는 안 창피했어? 난 매일 울었을 것 같은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창피하다니요. 저희 엄마는 혼자 우리 남매 다 키우신 분이에요. 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그러자 시누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혹시 언니 엄마가 국졸이라 상처받았을까 봐. 우리 엄마도 명문대 나왔고 나도 꽤 유명한 대학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니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젠장, 말투가 더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예비 시모도 한마디 거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딸, 그만해. 다영이는 똑똑해서 우리만큼 좋은 대학 나왔으니 됐잖아. 나머지 흠은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지. 흠? 흠이라니?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흠이라고? 혼자 애 둘 키운 게?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게 죄라도 되는 건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업가인지 부자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지금처럼 성공한 분이 아니었다 해도 세상 누구보다 저희를 위해 희생한 분인데 그런 분을 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 그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결심도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언젠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서 제 속에서는 천불이 일고 있었습니다. 대학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 됨됨이가 글자 하나만큼도 따라오지 않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요. 작은 회사 하나 물려받아서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하는 대표님이세요. 능력으로 따지면 누구랑 누구보다 훨씬 위예요. 그렇게 말해서 콧대 꺾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가서 잘 사는 티 내면 너 안 좋은 사람 붙는다. 있는 집일수록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생겼죠. 이 결혼 진짜로 쉽지 않겠다. 사랑은 남녀 둘만의 문제지만 결혼은 결국 집안 대 집안이니까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아도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시어머니 시누이로 둔다는 건 결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 그리고 곧바로 선을 넘더군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영 씨는 영어는 좀 해? 나랑 우리 딸은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앞으로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기본적인 회화는 해야 할 거야. 시누이도 거들었죠. 언니, 명문대 나왔다면서요. 영어 정도는 당연히 하겠죠?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요. 두 분 대화에는 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1년 동안 미국에서 어학연수까지 다녀왔고 영어 회화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끼리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유치한 경쟁에 왜 끼어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자 두 사람은 진짜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믿고는 갑자기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제 엄마를 험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영어 발음은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살다 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다가 진짜 폭발할 뻔한 사건이 며칠 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근처 카페에 있으니 잠깐 나와라. 나가보니 시누이까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표정은 이미 모든 전투를 준비한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죠. 그리고 예비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말은 안 했지만 너희 엄마가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더 과간인 말을 쏟아냈죠. 국졸 사람이 직장 다닌다고 해봤자 뻔하잖아. 월급도 얼마 못 벌었을 테고 너희 집 사정도 안 봐도 비디오야.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내가 허락은 해. 대신 조건이 있어.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시집 올 때 해와야 할 혼수 목록이야. 빚을 내든 대출을 받든 반드시 이대로 준비해와. 시누이는 옆에서 또 거들었죠. 언니, 우리 엄마 말 잘 알아들었죠? 저도 갖고 싶은 것들 몇 개 적어놨어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면 그 정도는 해와야죠. 국졸 엄마 둔 새언니 참아주는 거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수 목록을 펼쳐봤죠. 그리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수 목록을 펼치던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재벌가로 시집가는 줄 아나 봐요. 외제 SUV, 최고급 명품 가구 세트, 최신 가전 풀 구성, 거기에 시어머니 다이아 반지, 모피 코트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누이가 적어놓은 목록이 있었습니다. 땡땡 명품 가방 2개, 땡땡 명품 신상 코트, 땡땡 브랜드 구두. 아니, 저는 결혼이 아니라 백화점 VIP 맞춤 배송을 해오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쇼핑백 하나를 제게 건네더군요. 이거 우리 엄마가 다영이 엄마 위해 준비한 거예요. 잘 받으세요. 열기도 전에 예비 시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국조를 사람 취급하나? 네 엄마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라고 참고서랑 문제집 사왔다. 네가 잘 전달해.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기 전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알겠니?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동안 결혼을 정말 해야 하나 고민하던 터라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불을 지핀 꼴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무슨 사기꾼들도 아니고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눈이 돌아간 것도 유분수지.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혼수를 해오면서 결혼합니까? 그 순간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깜짝 놀랐죠. 국졸이 뭐가 죄라고 이 난리예요? 제 결혼이랑 저희 엄마 학력이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조건 따지면요. 지금 누구 집이 누구 집보다 나은지 직접 보셨어요? 따지자면 제가 한참 손해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비 시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우리 영어 실력만큼도 못해서 영어 한마디도 말로 못하는 주제. 아니, 그 발음 가지고요? 허! 내가 여지껏 참아준 게 기적이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끼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에이, 돈 없어서 그러는 거죠? 언니네 집 가난한 거 티나잖아요. 국졸이라고 했을 때 다 알았어. 그때 저는 진짜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저희 집이 돈이 없다고요? 없는 건 어머니네 집이겠죠. 그리고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예비 시모와 시누이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저는 끝까지 잘난 척하는 시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겁먹은 시누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도 30살이면 철 좀 들어야지? 네가 뭐라고 결혼 조건에 명품백을 써? 그렇게 들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서 들고 다녀. 그리고 이번엔 내가 너 불쌍해서 넘어가 준다. 너 또 그러면 진짜 국물도 없어? 그 말만 남기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났고 저는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예비 시모 시누이가 회사 앞까지 찾아온 일까지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대로는 우리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비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날 밤, 그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랑 연진이가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한 줄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 내가 다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예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해. 엄마랑 동생이랑 안 보면 안 봤지. 자기 없이는 안 돼.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기회 줄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엄마랑 동생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게. 또 그러면 그땐 자기 말대로 할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그 모습이 너무 절박해서 저도 결국 마지막으로 단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또다시 우리 엄마를 무시한다면 그땐 저도 끝낼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예비 남편이 집에 가서 크게 한 소리를 했는지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영아, 나다.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다. 예비 시모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리고 우리 연진이가 너한테 심하게 굴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네 엄마 학력 가지고 무시한 거 미안하고 너 들어가고 나서 아들이랑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내는지 진짜 노발대발 하더라.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체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도 미국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으면 영어 좀 한다고 말해주지 그랬어.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무안하게 한 거 아니냐? 그날 네가 들은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 말이 정말 사과인지 아니면 네가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무안했다는 투정인지 솔직히 헷갈릴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 기회를 준 이상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잽싸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도록이면 상견례 날짜 빨리 잡자. 결혼은 질질 끌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뭔가 급히 수습하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 중이던 제게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영아, 나다. 내가 지금 오랜만에 대학교 동문 만나서 술을 좀 했다.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내 차 좀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줘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저보고 대리운전하러 오라고요? 저는 지금 회사, 그것도 야근, 그리고 다음날 출근.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갈 수도 없고 차라리 대리기사님을 부르시는 게. 그러자 예비 시모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못 오겠다는 거야? 저도 참으려고 했지만 더는 무리였습니다. 네, 못 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야근이 중요하죠. 제가 어머니 술 드신 거 대신 처리하다 회사 일 망치면은 어머니가 제 월급 주면서 책임져 주실 건가요? 그 말에 예비 시모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너 정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상견례에서 보자. 내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견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몰랐겠죠. 그 순간 이미 저와 예비 남편의 관계가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만 자꾸 뱅뱅 돌았습니다. 이 결혼은 오늘 끝난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며 했던 짓들, 그걸 아무 말 없이 넘기는 건 제 성격에도 제 양심에도 맞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을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을 기다리며 저는 칼을 갈듯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얼마나 무례하고 우스웠는지 깨닫게 해줄 방법을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눈에 힘 잔뜩 주고 자기들끼리만 기분 좋게 떠들며 앉아있더군요. 그들은 제가 파혼하러 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부인, 우리 집은 전부 명문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듣자 하니 사부인은 국졸?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에 박힌 멸시는 숨길 수가 없었죠. 엄마는 차분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국졸이에요. 하지만 힘들게 살아서 지금은 아이들 잘 키워냈으니까 제 인생 후회 없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국졸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요? 아휴, 말은 바로 해야지. 국졸이면 시작부터 후회하는 인생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비 시모의 말투를 딱 그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잠깐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갑자기 서로를 보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마디 듣자마자 느껴지는 그 발음, 정말 심각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무대였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한참 떠들더니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죠? 안타까워라. 영어는 아예 모르실 텐데.
그러자 엄마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영어로 계속 대화하셔도 돼요. 예비 시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졸이 무슨 영어를 알아? 허세 부리지 마세요. 이럴 때 같이 껴서 이야기하면 좀 좋아요. 그럼 계속 하시겠어요? 저도 같이 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쿠, 통역이라도 부르시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역 불러도 되죠? 제 개인 비서가 밖에서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자 두 모녀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개인 비서요? 아휴, 국졸이 뭔 허세야. 무슨 사장이라도 돼? 세상에. 그런데 신우가 말하더군요. 불쌍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엄마. 멋 모르고 허세라도 부려보고 싶겠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휴대폰을 귀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비서, 난데 여기 영어로 대화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있거든. 자네가 와서 내가 하는 말 좀 통역해 주게. 예비 시모와 신우이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졸이 무슨 개인 비서야? 알바나 불러놓고 쇼하겠지. 아, 불쌍하다, 불쌍해. 하지만 5분도 되지 않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카리스마, 단정함, 기품. 한눈에 봐도 전문 비서의 풍모가 느껴졌죠. 그는 제 엄마 앞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자 사모님 개인 비서 김현철입니다. 예비 시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연기라고 생각하며 비웃더군요. 딸, 이거 알바 데려온 거다. 국졸이 무슨 비서야? 그런데 예비 신우가 비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김 선배님?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완전히 얼굴이 빨개져 말을 더듬었습니다. 비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야. 그리고 난 지금 최 사장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어. 신우이 표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선배, 대기업 다니다가 연봉 몇 배로 더 준다고 스카웃돼서 간 회사가 설마 여기? 김 비서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장님 해외 바이어 미팅이 많아서 영어 능력 높은 비서를 필요로 하셨거든. 그리고는 신우이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 대학 때 영어 못해서 교수님한테 혼났던 거 기억나? 그 실력으로 여기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한 거야?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예비 시모의 태도는 1초 만에 뒤집혔죠. 신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모는 완전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사부인, 그러면 부인이 정말 회사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신우이를 붙잡고 소리쳤죠. 딸,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실수한 건지 알아? 사부인 회사면 너 취업도 가능하잖아. 그리고는 제 엄마에게 돌변한 태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한 식구 될 거잖아요. 우리 딸 회사 취업도 부탁드리고요. 결혼 날짜도 얼른 잡을까요? 그 얼굴, 불과 몇 분 전 국졸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국졸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라면서 따님을 취업시키고 싶으세요? 예비 시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절대 무시 안 해요.
사돈만 되어주시면. 엄마는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우리 딸, 네 집에 못 줘요. 무식한 건 학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엄마의 영어 통역 일격. 엄마는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 영어 좋아한다니까 내가 하는 말 영어로 통역 좀 해줘.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대학 나왔다고 영어 몇 마디 한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너희 주제를 알고 살아. 김비서는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로 전달했고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결국 제 팔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다영아, 제발 네 엄마 좀 설득해줘. 너희 둘 서로 좋아했잖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저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 무시한 집에 절대 들어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길에서 나무를 팔았어도 저는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영어 좀 한다고 설치는 사람보다 1000배는 훌륭하니까. 예비 시모는 그제야 진짜로 모든 걸 잃었다는 얼굴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엄마, 남동생 김비서와 함께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상견례가 아니라 파혼의 날이었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우리 가족의 뒤로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돈어른 붙잡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김선배란 말이야. 나 김선배랑 같은 회사 다니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왜 국졸이라고 무시해서 사장 사돈도 잘난 며느리도 다 날아갔네. 아까워 죽겠다. 억울해서 미치겠다.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죠.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끝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이 상상도 못할 짓을 했어. 저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조용히 이별했습니다. 그 후 지인에게 예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은 그 일로 아예 자기 집을 바로 나가버렸대요. 한마디로 부끄러워서 같은 공간도 못 잇는 상태였던 거죠. 대학만 좋다고 뭐하냐? 엄마랑 동생이 저렇게 무식해서는 같이 못 산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는 평생 명문대 영어 영문학과를 자랑하던 사람이 회사 사장 사돈을 잃었다는 억울함, 체면 구긴 충격, 그리고 동네 소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서 화병이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 시누이, 김비서님 쪽에서 학교 동문들에게 얘기가 흘러간 모양이더군요. 영어 잘한다고 뻥치다 들킨 거. 이게 온 학교에 퍼졌고 지금은 동문 모임에서도 왕따 수준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뿌린 씨앗을 똑같이 돌려받은 셈이죠. 그리고 예비 남편과의 일은 아프고 길었지만 결국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회사에 들어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전 직장도 섬유 관련 대기업이어서 엄마 회사와 연관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운 지식으로 엄마의 사업에 힘을 보태며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사람에게 실망했고 지금은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 나를 지켜줘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앞으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로 살게. 사랑해. 오늘 썰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